네, 6월 8일 시장 한번 확인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번에 갑자기 조금 이제 비트코인이 하락을 했는데 너무 큰 폭으로 하락을 한 건 또 아닙니다. 심하게 하락을 한 것도 아니고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오늘은 뉴스도 그냥 한 가지만 보고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도대체 이 테이퍼링은 뭐고, 또 금리 인상이 어떻게 되는지, 인플레이션은 뭔지, 그리고 소비자 물가 인상. 이번에 6월 12일 날 또 소비자 물가 지표 발표가 있죠. 네, 그런 것들 모두 총 정리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조금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 일단은 하락을 한 가장 큰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자, 옐런 장관이 이번에 또 이야기를 했는데 이 금리 인상이 나중에는 미국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가 가장 큰 이유로 지금 잠깐 하락을 했거든요. 자, 내용 보면은 재무장관이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 자, 우리가 약간 더 높은 금리 환경에 처하게 되어도 실제로 플러스가 된다, 이득이 된다. 자, 이 내용을 이제 7개국 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서 귀국길에 이런 내용을 밝혔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용들을 보면은 통산적인 금리 환경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이것은 나쁜 일이 아니고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내용들 자체가 뭐죠? 금리 인상을 옹호한 것이죠. 자, 금리 인상이 옹호가 되고 금리 인상이 만약 진행이 돼 버리면은 모든 시장이 많이 흔들립니다. 예전부터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제가. 이 부분 조금 이따가 한 번에 정리를 좀 드릴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 물가 상승은 내년이면 사라질 것이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금리 인상이 되기 전에는 연준의 자산 매입 축소가 들어가고 또 테이퍼링을 진행을 해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자, 우리가 3월 달에 FOMC 회의가 있었죠. 그때 왜 상승을 했냐? 그때 회의를 해서 기준금리,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한 가지가 더 있었죠. 6월 5일 날 영상에서 알려드렸는데, 자, 고용지표를 발표를 했는데, 고용지표가 생각보다 어떻다 했죠? 목표가에 다다르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잠깐 상승을 해줬는데 그 이유가 뭐냐? 상승 그 예측한 그 지표까지 안 올라갔기 때문에 고용 지표가 안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은 금리가 더 오래 낮게 유지될 것이라고 믿고 왜? 경제가 회복이 안 됐으니까 저번에 말했죠. Bad news is good news라고 시장이 아직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기대를 하고 이번에 시장이 올랐는데 분위기가 반전이 되나 싶었는데 이 부분을 옐런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건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차트도 조금 이따가 이야기를 드릴 거고 자, 한번 봅시다. 어떤 내용이냐. 자, 지금 이야기하는 금리 인상, 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인플레이션이 있죠.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된다.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되면은 어떤 건가요? 소비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하죠. 자,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한다. 소비자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뭐냐? 화폐 가치가 어떻다? 떨어진다. 자,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하겠죠. 자, 그럼 화폐 가치는 왜 또 떨어집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이 이유는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부양책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풀고 있죠. 앞으로 더 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자, 부양책이
진행이 되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또 여기서 어떤 게 생기냐?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은행에 저축을 안 해요. 예금이 줄어들죠. 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화폐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은행에다 예금을 안 하죠. 돈을 넣어놓고 저축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손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거가 또 왜 이렇게 되냐? 지금 금리. 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이야기 나옵니다. 금리. 자, 금리가 지금 낮아요. 그쵸? 금리가 낮으면은 은행에 예금을 할 필요가 없죠. 지금 그 FED에서도 그렇고 금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죠? 제로 금리 낮춘다고 했죠, 계속. 은행에 예금이 줄고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오는 거고 그러면은 은행에 예금을 안 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 이 예금을 또 안 하는 이유가 또 금리가 어차피 지금 제로 금리잖아요. 자, 부양책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인플레이션도 올 수가 오고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건데 지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옐런이 금리 인상을 이야기를 하죠. 금리 인상. 자, 금리 인상을 하게 돼버린다. 자, 지금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금리를 인상을 해버린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빚을 내서 비투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쵸? 비투들이 어떻게 될까요? 이자 부담 높아지겠죠. 이자 부담이 높아집니다. 자, 금리가 지금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비투한 사람들의 이자가 부담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부양책이 진행이 됐고 화폐 가치, 소비자 물가가 올라간다. 소비자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잖아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면 여기에서 원래는 지금 이 방식으로 또 흘러가야 돼요. 금리를 낮추면서 제로 금리로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반대로 금리 인상을 하고 한다는 건 뭐냐? 테이퍼링. 많이 들어보셨죠? 자, 테이퍼링이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뭐냐? 테이퍼링이라고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테이퍼링은 어디에서 진행을 하냐면 FED에서 진행을 합니다. 옐런 장관이 하는 게 아니라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는 FED에서 진행을 해요. 패드라고 하죠. 연방준비제도가 준비를 하는 건데 테이퍼링이라는 말 자체가 폭이 점점 가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테이퍼. 점점 가늘어진다. 이게 어떤 말이냐? 쉽게 말해서 자산이나 이런 것들을 풀었던 이 부양책들 같은 경우 이거를 양적 완화를 한다. 자산 매입이나 이런 조치를 점진적으로 점점 축소를 한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테이퍼링은 왜 진행이 되냐? 부양책으로 인해서 돈을 풀었죠. 돈을 풀어놨는데 이 돈을 테이퍼링 하겠다. 왜?
이제 시장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테이퍼링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옐런 장관이 말하는 거는 돈이 풀려 있는데 지금 금리 인상을 좀 하긴 해야 된다. 하는 게 나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내용을 보면 나쁜 일은 아니고 좋은 일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결론적으로 다 이야기를 딱 드리면, 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올라가고 있어요. 소비자 물가 지수. 이게 이번에 또 발표가 되는 거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릴 건데, CPI라고 해서, CPI 이게 6월 10일 날 발표를 또 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를. 자, 발표를 할 건데, 전체적으로 다 정리 한번 드릴게요. 자, 지금 부양책이나 각종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어요. 나라들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부양책이든 뭐든 이렇게 돈을 많이 풀었고, 그로 인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부양책을 진행을 하면서 금리, 제로 금리까지도 이런 것들도 혜택을 받고 있었죠. 자, 그래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은행에 예금을 안 해요. 은행에 예금을 안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이 돈이 어차피 금리가 제로 금리고 하기 때문에 빚을 냅니다. 빚을 내서 비투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잘 진행이 됐는데, 자,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대두가 됩니다. 걱정이 돼요.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하는 거죠.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하겠다 이 얘기냐. 지금 옐런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시키는 게 나쁘지 않다. 근데 이거는 중요한 거는 옐런 장관이 금리 인상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옐런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옐런이 하는 게 아니라 금리 인상이 그냥 좋을 것이다라는 옹호적인 발언을 한 것뿐입니다. 자, 지금 경제가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미국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인플레이션이나 소비자 물가가 너무 올라간다. 화폐 가치가 점점 떨어진다. 은행 예금도 점점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하고 금리 인상을 진행을 해서 테이퍼링을 해야 된다. 테이퍼링을 하게 되면은 금리 인상이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은행 예금이 다시 많아지겠죠. 이렇게 결론적으로 테이퍼링이 되면은 지금 투자의 자금이 이렇게 쏠려 있죠. 투자의 자금이 쏠려 있는데 이게 다시 은행으로 들어온다. 쉽게 말해서 그 풀려 있던 돈들을 다시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죠. 원래 은행에 있었는데 이 밑에 있는 이 제로 금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 이 은행에 있던 돈들이 은행에서 투자 쪽으로 많이 빠졌고, 왜? 이렇게 투자 쪽으로 빠지는 거? 은행 예금, 화폐 가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값어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봅시다. 그러니까 이제 자 마지막으로 최종 정리해 드릴게요. 뭐 같은 말이긴 한데, 자, 이 돈들 같은 경우에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부양책이 나왔다. 부양책이 나와서 많이 돈이 풀리다 보니까 시장이 풀리다 보니까 화폐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라는 건 소비자 물가가 상승을 할 수가 있고 그거는 곧 인플레이션으로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은행에 예금을 안 하게 되죠. 그 이유가 금리가 낮기 때문에. 자, 이렇게 금리가 낮으면 은행에 예금하는 것보다 어떻게 해야 될까? 화폐가 가치가 떨어지면은 사람들이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이거를 점점 높아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니까 뭐라 하냐? 원래는 더 이 제로 금리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겠다. 진행을 하겠다라는 건 아니고 지금 옐런 장관이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좋다. 옐런이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이런 걸 다 정하는 거, 테이퍼링 하고 하는 거는 패드에서 한다 했습니다. 패드에서 진행을 하는 거고, 금리 인상을 올리는 게 좋다라고 옐런이 지금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일이 생겼어요. 자, 금리 인상을 올린다는 거는 테이퍼링 하겠다는 거죠. 자산을 축소를 시키겠다.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던 돈들이 은행에서, 원래는 은행에 있다가 지금 이 제로 금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투자를 하게 되죠. 근데 이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다시 은행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투자 시장은 점점 위축이 되겠죠. 지금 이게 결론적으로 오늘 설명드리고 싶은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되는 게 소비자 물가지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아까 말했던 거.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언제 있냐? 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이날 있습니다. 이날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6월 10일 한국 시간으로 6월 10일 9시 30분 9시 이렇게 적으면 안 되겠네요. 21시 30분에 있습니다. 6월 10일. 자, 이때 이제 CPI가 발표가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처럼 아마 더 올라가 있겠죠. 금액은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물가 지수가 더 올라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한번 시장이 흔들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6월 달은 회복 기간이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지금 근데 차트를 보면은 뭐 그렇게 밑으로 빠지는 차트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잘 지지만 해주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거는 6월 10일 날 이 기간은 넘겨야 돼요. 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언제 또 CPI 발표가 있었냐? 5월 12일 날이 있었어요. 한국 시간으로. 그때 소비자 지수 발표를 했는데 예상치보다 너무 위에 올라간 거예요. 인플레이션 우려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크게.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걱정을 해야 되는 거는 잠깐 쉬었다 가시라는 거예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실 수 있어요. 뭐 아니 뭐 오른다고 이야기했지 않냐. 비트 1억 간다며. 1억 안 간다는 말 한 적 없습니다. 무조건 1억 갑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은 이 구간들의 조심을 하기 위해서 잠깐 쉬었다 가시라는 거지. 비트코인의 지금 상승세나 이런 거는 그렇게 지금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알잖아요. 이렇게 뭐 큰 폭으로 지금 이렇게 뭐 쭉 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습니다. 괜찮고, 그런데 이제 걱정되는 거는 말했던 것처럼 이 발표하는 구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차트가 가다가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또 떨어지고 바닥 다지고 이제 출발을 다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점 전에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면 잠깐 쉬었다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야기 드렸습니다. 6월 10일 저녁 9시 30분 전에 어느 정도 매도를 합시다. 매도를 하고, 만약에 이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무조건 내린다는 건 아닌데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내릴 확률이 좀 많겠죠. 이때 만약 내렸다 그럼 우리는 그때 바닥 잡고 다시 이렇게 매수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차트가 상승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패턴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지금 많이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차트 지금 5월 20일부터 이렇게 이제 계속 준비하면서 만들고 있던 차트가 너무 많이 힘이 빠져버리면은 좀 위험하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6월 10일 전에 어느 정도 매도를 다 하세요. 매도하시고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추세가 확실히 이제 다시 또 전환이 될 때 우리는 그때 또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 드렸는데 이더리움 뭐 MM팀이냐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도대체 MM팀이라는 개념을 뭐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는데 자,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는 지금 차트를 한번 보면은 자, 보이죠? 이게 이더리움 차트거든요. 이더리움 차트랑 비트코인 차트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차트 그냥 어느 정도 볼 줄 아시는 분들이 보셔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이더리움 차트랑 BTC 차트 중에 뭐가 더 좋아 보이나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닥은 다지고는 있어요. 다지고는 있는데 위에서 지금 눌려가고 있죠. 그런데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이세요? 위에 이렇게 눌림목이 있기는 한데 보이시는 것처럼 바닥을 점점 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쵸? 비트코인과는 방향이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제가 이더리움에도 투자를 하셔도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진짜 알트코인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뭐 밀크, 보라 뭐 이런 김치 코인들 뭐 이런 시총 낮은 것만 생각하는데 이더리움도 어찌 보면은 알트코인이죠. 메이저 알트코인이죠. 그래서 이더리움에 투자를 하셔도 돈 법니다. 수익률이 하루하루 크게는 나지 않지만 오히려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거는 이런 것들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보면은 지금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도 BTC가 많이 지금 밀려요. 이제 진짜 이러다가 추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 시장 지배력 같은 경우에 지금 41%예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70%까지도 갔죠. 자, 그래서 비트코인을 항상 기준으로 우리가 차트를 설명드리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오를 때 다른 코인들도 따라 오르는 경향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배력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지금 41%까지 떨어졌거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죠. 지금 한 달 전만 해도 13%였는데 지금 19%까지 이렇게 올라줬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정말 나중에 진짜 미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차트나 이런 거 보면 지금 비트코인 차트랑 이더리움 차트를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봐도 딱 보셔도 알 거예요. 이 차트가 더 좋아 보이는 차트죠. 밑에서 위로 받쳐주는 차트로.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일 이때 기준을 해서 이 구간 잘 고비 넘기면은 아마 더 치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여러분들 보유 포트폴리오에 하나씩 추가를 해놓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아셔야지만 진행이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옐런 장관이 말했던 금리 인상도 괜찮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쉽게 말해서 이거를 하게 되면 테이퍼링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비투족들의 이자 부담이 굉장히 세지죠. 이자 부담이 세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투자에 들어갔던 돈들이 다 은행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6월 10일 날 발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소비자 물가지수가 또 올라간다. 그럼 화폐 가치가 또 내려가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는 제로 금리를 유지를 해주는 게 맞습니다. 여기에서 제로 금리를 원래 우리 입장에서는 해줘야 되는 건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거를 완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거기에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의미로 들리는 것 같은데, 일단은 만약에 자, 우리 이번에 또 그거 있죠. 페드 그 FOMC 회의가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이번에 6월 16일이죠. 15, 16일. 6월 15일 그리고 16일 FOMC 회의가 있어요. 우리 예전에 기억하시죠? 그 처음에 같이 있었던 분들은 아실 건데, 우리 뭐 3월 달에 FOMC 회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새벽까지 잠 못 자고 했었죠.
그런데 6월 15일, 16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아니다. 아직 못한다. 금리 인상 없다. 금리 인상 제로. 라고 이야기 한번 해줘버린다. 그러면 이제 뭐 다시 한번 또 시장이 다시 충분히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빅 이벤트가 6월 10일 그리고 FOMC 회의 이 일정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리딩은 마치도록 할게요.